구아타무라는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었다. 사계절 내내 안개가 자욱하고 고대부터 내려오는 신사와 묘지가 곳곳에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 마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사쿠스케는 32살의 성실한 농부였다. 사쿠스케는 어려서부터 근면하고 착실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다. 25살의 같은 마을에 선량한 여인 오키와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오키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남편을 깊이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내조했다. 그러나 사쿠스케의 마음속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이웃 마을인 후지타무라에 사는 처녀 미즈키에 대한 깊은 연모였다. 미즈키는 18살의 아름다운 처녀로 맑은 눈빛과 우아한 몸짓을 지닌 마을의 꽃이었다. 사쿠스케가 처음 미즈키를 본 것은 3년 전 가을 두 마을을 잇는 시장에서였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의 뇌리에는 미즈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그녀를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처음엔 단순한 동경이었다. 하지만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갔다. 사쿠스케는 일부러 후지타무라 근처를 서성이거나 시장 날이면 그녀를 찾으러 가곤 했다. 아내 오키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자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오키는 남편이 농사일로 지친 것이라 여기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눌렀다. 에도 시대의 마을 축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다. 구아타무라에서는 매년 가을 풍년을 기원하는 대규모 축제가 열렸고 인근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가했다. 색색의 등불, 북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다. 사쿠스케는 아내와 함께 축제에 참가했지만 마음은 온통 미즈키에게 가 있었다. 그녀가 올지, 온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마침내 미즈키가 나타났다.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올린 그녀의 모습은 사쿠스케의 숨을 멎게 했다. 기회를 엿보던 사쿠스케는 미즈키가 혼자가 된 순간을 포착해 다가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미즈키 양, 저는 구아타무라의 사쿠스케라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당신을 흠모해왔습니다. 미즈키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녀는 이미 시장에서 마을 어귀에서 그의 시선을 여러 번 느꼈던 터였다. 저 이미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사쿠스케는 절박하게 말했다. 아내가 있는 걸 알지만 당신에 대한 이 마음만큼은. 미즈키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떠올랐다. 부인이 있으시면서 다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시다니 믿을 수 없네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피했다. 다시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부인께 충실하세요. 사쿠스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예상했던 거절이었지만 실제로 당하고 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거절당한 후에도 사쿠스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미즈키의 차가운 말투와 경멸 어린 표정이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는 밤낮으로 미즈키를 떠올렸고 그녀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고민했다. 농사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밥맛도 잃었다. 아내 오키가 정성껏 차린 밥상도 거의 손대지 않았다. 밤이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미즈키의 모습을 떠올렸다. 여보,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요즘 너무 마르셨어요. 오키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자 사쿠스케는 짜증스럽게 손을 뿌리쳤다. 괜찮다고 했잖아. 그냥 피곤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내의 관심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봄날 사쿠스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미즈키가 후지타무라 촌장 지로타유와 약혼했다는 것이었다. 지로타유는 40살의 중년으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사쿠스케는 온몸이 떨렸다. 분노, 질투,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어떻게 그런 늙은이와. 그는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다. 그때부터 사쿠스케의 몸과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다. 악몽에 시달렸고 환각까지 보게 되었다. 결국 병상에 눕게 되었고 고열에 시달리며 미즈키의 이름을 부르며 괴로워했다. 후지타무라에서는 지로타유와 미즈키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두 마을의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고 신부와 신랑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지로타요는 비록 나이가 있었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마음씨가 따뜻했다. 그는 미즈키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미즈키 역시 점차 그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다. 지로타요는 아내를 위해 새 집을 짓고 정원을 꽃으로 꾸몄다.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해요. 미즈키가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이젠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지로타요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당신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 감사할 따름이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다. 곧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지로타요 부부는 창문을 열고 잠들었고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한밤중 지로타요는 이상한 소리에 깼다. 푸드덕, 푸드덕, 마치 새가 날개짓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는 부엉이나 박쥐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창가 주변에서 계속 맴돌았다. 지로타요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달빛 아래 몸없이 떠있는 사람 얼굴이 있었다. 얼굴 아래로 뱀처럼 늘어진 목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머리는 빙글빙글 돌며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게 뭐지? 지로타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쳤다. 그는 재떨이를 들어 괴물에게 던졌지만 빗나갔다. 큰 소리에 놀란 머리는 사라졌다. 소리에 놀라 깬 미즈키는 식은땀에 젖어 창백한 얼굴이었다. 미즈키 괜찮소? 지로타요가 다가가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을 알아요. 구아타무라의 사쿠스케예요. 지로타요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아내가 결혼 전 괴롭힘을 당했다던 그 남자였다. 축제에서 고백했던 남자예요. 따라다니며 구애했지만 부인이 있어서 거절했죠.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사쿠스케가 목이 길게 늘어난 채 날아다니는 꿈이요. 지로타요는 아내를 꼭 안으며 다독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후 며칠 지로타요는 밤을 새워 경계했지만 괴이한 머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 젊은 여성들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졌다. 어젯밤에도 누군가 창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 젊은 아내가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도난이었다. 젊은 여성들의 속옷이나 장신구가 사라졌지만 침입 흔적은 없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지로타요에게 항의와 해결을 요구했다. 어느 밤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던 지로타요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산길 위로 머리 하나가 공중을 날아가고 있었다. 목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방향은 구아타무라였다. 그는 그 뒤를 조용히 쫓았다. 로크로쿠비는 구아타무라의 농가 앞에서 멈췄고 목이 집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드디어 알았군. 사쿠스케였구나. 지로타요는 이를 악물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사람들과 청년들을 소집했다. 전날 밤의 목격담을 전하며 말했다. 괴물의 정체는 사쿠스케입니다. 우리가 그를 막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사쿠스케를 처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계획을 세웠다. 여성들의 속옷과 장신구를 한데 모아두고 주변에 매복했다. 미즈키의 옷도 미끼로 사용됐다. 조용히 놈이 나타나면 일제히 공격하시오. 지로타요가 속삭였다. 자정 무렵 로크로쿠비가 나타났다. 사쿠스케의 머리가 물건들 사이를 헤매다 미즈키의 속옷을 발견하자 미친 듯 냄새를 맡았다. 지금이다. 지로타요의 신호와 함께 사람들은 뛰쳐나왔다. 화살이 날아갔고 하나가 사쿠스케의 오른쪽 눈을 정확히 꿰뚫었다. 아! 그는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사쿠스케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지로타요와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을 수색했고 도난당한 여성들의 물건이 다락과 헛간에서 쏟아져 나왔다. 미즈키의 물건만은 없었다. 오키씨, 유감입니다만. 지로타요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오키는 시신 곁에서 오열하며 말했다. 그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집안은 증거로 가득했다. 오키는 결국 우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한 달 후 미즈키도 병에 걸려 죽었다. 임종 직전 그녀는 말했다. 꿈에서 또 사쿠스케를 봤어요. 저승에서도 원망하며 따라와요. 이제 저도 그를 만나야겠어요.
그녀는 남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쿠스케의 왜곡된 사랑은 그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던 여자와 아내까지 파멸로 이끌었다. 이 이야기는 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집착과 원망이 인간을 괴물로 만들 수 있음을 알게 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아끼려 노력했다. 하지만 깊은 밤이면 누군가는 창밖에서 무언가가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속삭였다. 그것은 사쿠스케의 원혼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로크로쿠비의 시작이었을까? 진실은 오직 달만이 알고 있다.